손매란 박사의 정신건강. 이 시간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신건강의 테마는요, 영아기의 뇌발달과 정신건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아기는요, 이 대뇌 피질의 발달의 기초공사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대뇌 피질에는요, 네 가지 엽이 있는데 두정엽, 축두엽, 후두엽, 전두엽 등입니다. 신생아의 이 촉각을 담당하는 두정엽의 시냅스는요, 생애 초기에 빠르게 발달되므로 엄마는 아기를 안아주고 신체 접촉을 통해서 아이의 뇌는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됩니다. 엄마와의 신체적인 접촉은 아이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고 정서 발달이나 인지 발달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며 또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확립함으로써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신체 이 발달과도 관련되어 있는 두정엽의 운동 피질이요, 생후 2개월 내지 1년 사이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신체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세 후반쯤 되면요, 미각을 담당하고 있는 두정엽의 시냅스가 잘 형성되어서 입맛이 더 예민해집니다. 따라서 다양한 음식 재료를 이용해서 이유식을 만들어주면 영양뿐만 아니라 뇌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또 청각 능력과 연결된 측두엽은요, 3, 4개월 무렵이면 시냅스 성장과 수초 형성이 활발해져서 생후 1년까지 계속됩니다. 뇌에는 청각 자극과 그리고 정보가 전달되면서 측두엽의 시냅스를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청각은 7 내지 10세까지 발달합니다. 시각과 연결된 후두엽은 생후 3, 4개월 무렵 활발히 성장하기 시작해서 생후 1년까지 계속됩니다. 영아들은 식구들과 집안 구석구석을 탐색하고 가족과 상호작용하는 것만으로 후두엽이 발달하면서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태어난 지 6일 정도 된 아기들이 엄마 젖을 구별하는데 이때 엄마 그 냄새에 익숙해진 후각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냄새를 통해서 후각 세포가 자극되면요, 뇌의 변연계로 전달됩니다. 감정의 발생 장소인 편도체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냄새와 함께 느꼈던 감정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뇌의 사령탑이라고 일컫는 이 전두엽은 대뇌 피질에서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마엽입니다. 전두엽은 인지, 주의 집중, 사고작용, 동작과 정서를 조절해 줍니다. 아이의 전두엽의 활동이 증가하는 8개월 무렵이며 이때는요, 이 정감 어린 말투, 따뜻한 눈빛, 포옹 등과 같은 행동을 통해서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요, 전두엽은 더욱더 활발하게 활성화됩니다. 전두엽의 발달을 위해서 따뜻한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영아기는요, 정서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고 성격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서 반응은요, 이 변연계의 부위에서 일어납니다. 변연계는 생후 8주 정도부터 활발하게 발달합니다. 어느나 인지를 담당한 뇌피질은 아기가 태어난 후 천천히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변연계는 생애 초기의 결정적인 시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서, 감정, 기분과 관련된 온갖 정보의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좋은 경험, 자극, 정보가 필요합니다. 긍정적 정서를 가지고 아기와 실용 상호작용을 할 때 아이의 변연계는요, 건강하게 발달하고 변연계의 튼튼한 기초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엄마가 정상적인 상호관계를 하지 못하고 또 시설 증후군을 보이게 됩니다. 엄마의 사랑과 정서가 제공되지 않으면 변연계는 시들어버립니다. 변연계 중에서 편도체는 양육자로부터 따뜻한 보살핌과 애정을 받게 되면 편도체에서 긍정적인 정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엄마가 보이지 않거나 엄마 냄새가 나지 않으면 아이의 편도체는요, 두려움, 불안,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가 애정을 받지 못하면요, 편도에 취해서 긍정적인 정서가 발생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며 전두엽의 기능도 약화되어서 결국은 정서를 관리하는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뇌세포는요, 한편 손상을 받거나 파괴가 되면요, 다시 회복되거나 재생될 수 없습니다. 부모와의 정서적인 교감, 상호작용은요, 정서 지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좌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격은 유전과 환경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유전이 50%라면 환경은 3세 이전에 거의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관여하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에너지 원인, 이 도파민이 부족할 때는요, 주의력 결핍이 일어나고, 창조성의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요, 학습장애라든가 경력 감퇴, 무기력이 일어나고, 안정감을 주는 이 가발한 물질이 부족 시에는요, 충동적이고 폭력성을 지니게 됩니다. 즐거움을 주는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요, 우울 성향을 갖게 되고 변덕이 심하고 짜증을 부리는 그런 경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영아기의 뇌 정신 건강의 문제는요, 불안이 모든 정신병리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엄마와의 분리, 아동 학대, 그리고 방임이나 언어적 학대, 또 스트레스의 산물이 되므로 이 정신병리에는 바로 이 태어나서 3세까지, 그리고 6세까지는 신경증이 근본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아기의 분리불안 장애라든가 영아기 우울증, 반응성 애착장애 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영아기 때는요,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인 만큼 TV나 비디오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TV 화면에 라디오를 보게 된다는가 하면은요, 후두엽 신경세포망이 과잉 발달돼서 유아 비디오 증후군을 만들고 신경세포망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TV 시청을요, 하루에 1시간 시청하면요, ADH 발병률이 10%이며 하루에 또 2시간 TV를 보면요, ADHD 발병률이 20%가 된다는 연구 결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아기 때 스마트폰이나 TV, 비디오 시청은 뇌가 필요 없는 활동임을 우리 부모님들은 꼭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방송과 관련된 뇌 발달에 따른 정신건강 무료 세미나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란 박사님의 정신건강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무료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